지금 1,800만 원이나 하는데 왜 이렇게 옵션을 안 넣어줄까요?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현대 2019년형 더 뉴 아반떼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타일 트림입니다. 1,558만 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엔진이 GDI에서 MPI 엔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GDI 엔진이 힘이 좋아서 좋긴 한데 한 3에서 4만 킬로 정도 타면 어김없이 노킹 현상이 발생해서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MPI로 바뀌면서 노킹도 없을 것 같고 거기에 엔진은 연비에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경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준중형이라면 딱 맞는 엔진이라고 생각됩니다. 헤드라이트는 기본적으로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적용되는데요. 프로젝션 헤드램프 정도만 되어도 야간 운행 시 광량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LED 주간 주행 등이 기본 적용된 점은 참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7년 아반떼의 경우 적당히 옵션이 올라가지 않으면 주간 주행 등은 일반 전구 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형부터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LED 주간 주행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에 LED 방향 지시 등 기본 적용되었고요. 비 오거나 눈이 올 때 물기 금방 날아가라고 열선 기능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후방 주차 시 반드시 필요한 후방 센서는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후방 센서만 있어도 주차하는 데는 충분하죠. 스마트 트림 단점입니다. 휠은 15인치인데요. 휠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 스틸, 그러니까 옛날 택시들이 쓰던 일반 깡통휠입니다. 너무 그렇게 깡통휠이면 보기 좋지 않으니까 휠캡을 달아주긴 하는데요. 그래도 어차피 다 티가 나죠. 엄청 멋이 없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역시 LED가 달려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이거 전동으로 접는 건 안 됩니다. 직접 손으로 접어줘야 되는 그런 사이드 미러인데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요즘 시대에 사이드 미러 안 접고 주차하면 다음날 사이드 미러 반으로 접혀 있거나 부서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트는 요즘 보기 힘든 직물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거 먼지도 날리고 완전 별로예요. 좋은 직물로 된 시트야 좋긴 하겠죠. 근데 아반떼에는 좋은 직물 시트 안 들어갑니다. 차 키는 폴딩 타입 리모컨 키이긴 한데 이거 스마트 키 원가가 얼마나 한다고 이런 데서 폴딩 타입 키를 넣어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에어컨 역시 매뉴얼 에어컨인데 지금 제가 타는 아반떼도 매뉴얼 에어컨이거든요. 진짜 못 써먹겠습니다. 일일이 매번 온도 조절하고 바람 세게 조정하려고 하니까 운전에 집중도 안 되고 별로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이 뒷바퀴 브레이크가 드럼 브레이크라는 건데요. 세상에 아직도 드럼 브레이크를? 브레이크 성능도 성능이지만 열 배출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내리막길 운행 시 디스크 브레이크에 비해 확실히 불리합니다. 드럼 브레이크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스마트 트림은 그냥 차값 많이 안 올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미끼 같은 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스마트 초이스 트림입니다. 1,735만원이고요. 스타일 대비 177만원 올랐습니다. 스마트 초이스는 이전에 아반떼 판매에 큰 공을 세웠던 밸류 플러스 같은 트림입니다. 이번에도 알짜 옵션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스타일 트림에서 대차게 까였던 뒷바퀴 드럼 브레이크는 디스크 브레이크로 바뀌면서 차다운 차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 옵션 중에서도 가장 쓸모있는 후측방 경고가 들어온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솔직히 저보고 전방 추돌 경고 고를래, 후측방 충돌 경고 고를래 하면 전 당연히 후측방 충돌 경고입니다. 전방이야 앞만 잘 보고 가면 되는데 사각지대에 들어온 차는 내가 아무리 신경 써도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후측방 경고 장치가 있다면 이런 불안함은 없어집니다. 후측방 경고 장치는 법적으로 전 차량 기본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정말 좋은 장비입니다. 15인치 휠캡이 17인치로 바뀝니다. 차라는 게 휠만 이뻐도 흔히 말하는 자세가 나오죠. 거기에 17인치 휠은 프리미엄 트림에서도 돈 주고 따로 넣어야 하는 옵션입니다. 겨울철 필수 옵션인 열선 시트 들어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보다 추운 게 바로 우리나라 겨울입니다. 폴딩 타입 리모컨 키는 스마트 키로 바뀝니다. 요즘 시대에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스마트 트렁크는 마트에서 장 봤을 때 매우 유용한 옵션인데요. 두 손 가득 들고 있는 짐을 놓을 필요 없이 알아서 트렁크가 열려주니까 짐 넣기가 참 좋습니다. 이게 전동 트렁크처럼 자동으로 닫히는 건 아니지만 닫는 거 정도는 뭐 사람이 해도 되죠. 마지막으로 사이드 미러 전동으로 접힙니다. 차에서 내린 후 도어의 문 잠금 버튼을 누르면 문이 잠기면서 자동으로 접히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가죽 시트 빠져 있습니다. 이거 제가 스타일 트림에서 가죽 시트 중요성 정말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그런데도 스마트 초이스에선 가죽 시트를 넣으려면 따로 옵션으로 넣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가죽 스티어링도 아닙니다. 일반 우레탄 핸들인데요. 이거 땀나면 물 묻어서 미끄럽고
땀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일반 우레탄이라 미끄럽습니다. 그렇다고 재질이 인간 친화적이지도 않아서 그립감도 정말 별로예요. 오죽하면 튜닝 싫어하는 제가 가죽 핸들 커버를 사서 둘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전방 충돌 보조 같은 기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옵션도 따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 트림입니다. 1,803만원이고요. 스타일 대비 245만원 올랐습니다. 스마트 트림은 스마트 초이스와 비슷합니다. 차별되는 부분 위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의외로 돋볼 일이 많은 기능인데요. 앞만 똑바로 보고 가면 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죠? 하지만 실제로 도로에 나가보면 그게 아닙니다. 일반 도로에서 얌전히 잘 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앞차가 속도를 급하게 감속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전방 충돌 경고 기능이 사람이 알아채기 전에 먼저 경고해줍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 역시 쓸만한 기능인데요. 차선에서 벗어나는 경우 차가 알아서 차선 안으로 차를 밀어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겪어보면 차가 자연스럽게 핸들을 컨트롤한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급 성능은 절대 아니지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잠깐의 실수를 잡아주는 좋은 기능입니다. 잡은 느낌이 완전 별로였던 핸들이 가죽 핸들로 바뀌고요.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겐 필수인 열선 핸들 기능 역시 추가됩니다. 우리나라 겨울이 꽤 길죠. 열선 핸들, 열선 시트는 필수입니다. 오토라이트 컨트롤은 밤이나 낮에 굳이 라이트를 끄고 켜는 수고를 안 해도 되니까 좋은데요. 차 사서 오토에 한번 세팅해 놓으면 폐차할 때까진 건들 일이 없을 겁니다. 스마트 트림 단점입니다. 스마트 초이스보다 비싼 트림인데도 불구하고 스마트 트림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후측방 경고 시스템인데요. 이거 그냥 넣어줬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전방 추돌까지 넣어줬으면 이거라도 같이 넣어줬어야죠. 또한 현재 이 차량은 오토 에어컨이 없습니다. 오토 에어컨의 중요성은 앞에서도 설명해 놓은 거 보시면 잘 아시겠죠? 공조 설정 건드는 게 은근히 일입니다. 근데 매뉴얼 에어컨인 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뒷좌석 에어벤트가 빠진 건데요. 이게 없으면 앞좌석과 뒷좌석의 온도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 트림 1,800만원이나 하는데 왜 이렇게 옵션을 안 넣어줄까요? 스마트 베스트 초이스 패키지입니다. 1,995만원이고요. 스마트 대비해서 192만원 올랐습니다. 장점입니다. 원래는 217만원 주고 사야 되는 내비, 스마트 센스, 하이패스를 25만원 깎아서 달아주는 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왕 반자율 주행 옵션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스마트 베스트 초이스 패키지를 골라야겠죠. 후측방 충돌 경고도 있을 뿐만 아니라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도 같이 들어옵니다. 스마트 베스트 초이스 단점입니다. 그냥 하이패스 값 정도 깎아주는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여기다가 통풍 시트라도 달아주었다면 완전 혜자스러운 트림이었을 텐데 그런 거 없습니다. 반자율 주행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눈도 안 돌아갈 그런 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2,214만원이고요. 스마트 대비 411만원 올랐습니다. 4구짜리 LED 헤드램프 들어오는데요. LED 헤드램프가 확실히 시인성에서 좋긴 좋더라고요. 외장 디자인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휠보다 더 업그레이드 효과가 큰 게 바로 LED 헤드램프인 것 같습니다. 앞쪽만 바꿔주면 아쉬우니까 뒤쪽 리어램프도 LED 램프로 바뀝니다. 계기판은 슈퍼비전 클러스터로 바뀌는데 계기판 숫자 하나하나가 명확히 빛나니까 보기도 좋고요. 거기에 컬러 LCD 정보창도 보는 맛이 꽤 괜찮습니다. 이 정보창이 컬러여야지 요즘 차 같더라고요. 더운 여름에 필수인 통풍 시트가 추가됩니다. 특히 운전자는 운전을 하다 보니까 동승자들보다 체온이 다소 높거든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온도를 낮출 수는 없고 그럴 때 통풍 시트 틀면 시원함이 배가 됩니다. 통풍 시트도 한번 경험해보면 잊을 수가 없는 옵션이에요. 운전석이 전동 시트로 변경되며 반가운 부분은 운전석 메모리 시트 기능입니다. 특히 부부가 번갈아 가며 운전하는 차의 경우 매번 운전석 세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좋죠. 뒷좌석에 열선 시트 추가되면서 2열 에어벤트도 같이 추가됩니다. 패밀리카가 되기에 이제 충분한 옵션이 된 거죠. 세단이 본넷이 있어서 전방 주차가 힘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덕을 많이 볼 전방 주차 센서가 추가됩니다. 전방 주차 센서가 있으면 주차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 통과할 때도 많은 덕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반떼 최고 트림이 2,200만원밖에 안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시작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프리미엄 트림 정도 되면 최소 내비게이션은 추가해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비는 따로 돈 주고 달아야 됩니다. 그래요. 내비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후방 카메라는 왜 안 넣어주는 걸까요? 그렇다고 디스플레이 오디오 옵션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내비게이션만 따로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스마트 초이스엔 17인치 휠 타이어 넣어주었는데 왜 프리미엄에선 안 넣어줄까요? 그냥 16인치 휠 타이어 넣어주고 끝입니다. 남들이 보면 돈이 없어서 휠 타이어 못 넣은 줄 알 거예요. 적어도 아반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